684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어떤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불변의 법칙. 저자 장지웅. 출판일 2023년 9월 1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하락장에서 빛나는 투자의 절대 원칙을 알자. 책 소개. 물가 지표는 분명 안정 추세로 향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왜 미친 듯 치솟고 있을까? K배터리가 좋다는데 왜 중국 배터리 점유율이 세계 1위일까? 중국 BYD가 테슬라를 멀찌감치 따돌리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를 했다는데 중국이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가져가는 것일까? 국내 애널리스트나 자동차 기자들은 대한민국이 중국을 배우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긴장하며 받아들여야 할 당면한 현실일까? 전기차 판에 대해 뭣도 모르는 헛소리일까? 기관과 자칭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의 믿음과 희생을 먹고 성장한다. 하락장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약간의 진실을 섞은 커다란 거짓말로 투자를 권유하고 개인의 희생을 그들의 엑시트 전략으로 삼는다. 욕심에 이끌린 개인 투자자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회복이 어려운 손실을 입고 시장을 떠난다. 주가 급등 사유 없음을 통해 세력의 매집 원가와 주가 부양의 빌드업, 주가를 폭발시키기 직전의 시그널을 공시로 읽는 법을 설파한 저자가 어떤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23가지의 절대 법칙을 들고 다시 돌아왔다. 저자 소개. 저자 장지웅. 투자자 대한민국 애노 1기업 M&A 전문가이자 경제 유튜버 겸 인플루언서 마스터 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5년간 다수의 상장사와 자산운용사, 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털 등 기업의 인수합병 M&A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기업 가치 평가, 기업 상황에 맞는 매자닌 채권 발행, 최종 계약 성사까지 M&A 전 과정을 총괄했다. 맥킨지, 베인앤드컴퍼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3일 PwC JP모건, HSBC 코리아 등 세계적인 컨설팅 펌과 투자은행에 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시장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 저자는 홍콩 출장 중 개당 60만 정도이던 비트코인을 5천만 원어치 샀다. 그때 산 비트코인은 여전히 지갑에 보관 중이다. 2015년에 산 테슬라 주식은 고점을 찍은 2021년 11월에 매도했다. 저자의 두 번째 책 금융시장에 포식자들이 출간된 다음 달에 테슬라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이다. 이미 두 번째 책에서 테슬라의 미래는 내리막길 뿐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했기에 본인의 투자 기준에 맞춰 익절한 것이다. 저자는 테슬라 매도를 통해 큰 수익을 냈지만 공시를 통해 급등하는 주식을 찾는 첫 번째 책 주가 급등 사유 없음에 비해 두 번째 책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일개 개인이 테슬라라는 신뢰를 부정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해서일까?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판을 보는 프레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두 번째 책의 논지는 소수의 열렬한 팬과 다수의 안티를 동시에 양산했다. 대중이 스스로 알고 있다고 믿는 시장에 대한 정보와 투자 기준은 기관과 자칭 전문가들이 불러준 논리를 받아 쓴 것에 불과하다. 개인 투자자의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뻔히 볼 수 있는 기관은 상승장에서는 상승장대로, 하락장에서는 하락장대로 돈을 번다. 상승장에는 개미들이 불처럼 달려들기 때문이고 하락장에서는 소음에 불과한 정보를 그럴듯한 시그널로 꾸며 시장에 푼 다음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스스로 스마트하다고 착각하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언제든 미끼를 물기 때문이다. 단번에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마지막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나 돈을 버는 상승장이 아니라 길고 긴 어둠의 하락장에서 진짜가 가려지고 실력이 판가름난다. 금융가 책상에 앉아 세상의 진짜 얼굴을 접하지 못하는 자칭 전문가를 믿을 게 아니라 시장에 뛰어들어 체감하고 익힌 진짜 시장의 법칙을 만나고 익혀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 승리하는 투자의 첫걸음이다. 성공의 기회는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에 숨어 있다. 투자와 성공에 대해 말하는 책은 많지만 정작 투자로 성공한 이를 주변에서 만나기 어려운 이유는 뭘까? 사람들은 흔히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과열된 상승장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숨겨진 진실은 그 누구도 벌 수 없다는 것이다. 대중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투자에 성공하고 돈을 벌 수는 없다. 대중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장 불변의 법칙의 프레임은 이토록 간단하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못하는 지점에서부터 출발한다. 투자할 기업과 종목을 볼 때 대중의 눈이 아니라 기업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최대 주주의 프레임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어떠한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이 보이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52주 신저가 종목은 1년 중 최저가 기록을 갱신한 종목이므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지만 52주 신저가 종목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 이제 곧 주가가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것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눈에 띄었다고 해서 폭등의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불변의 법칙은 막연한 상승 기대가 아니라 어느 특정 조건이 갖춰져야만 주가가 상승 또는 급등할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명확한 조건과 타임테이블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저자가 다수의 기업 M&A 현장을 누비며 기업을 인수하고 실제 오너이자 최대주주로 기업을 운영하며 주가 부양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주가가 오르기만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정답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최대주주다. 이 책은 최대주주가 어떤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하는지, 주가 부양의 신호는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명확히 짚고 있다. 또한 시장을 지배하는 금리와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과 각종 원자재 매매의 타점까지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불변의 시장 법칙을 습득한다면 모두가 시장에서 탈락하는 길고 긴 하락장과 보합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남은 열매를 모두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베벌리 힐스에서 권총 강도를 만나다. 베벌리 힐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시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부촌이다. 베벌리 힐스는 백인 부유층을 위한 계획거주 지역으로 개발되었던 만큼 흑인이 아닌 백인을 위해 세워진 백인의 왕국이다. 1992년 LA 흑인 폭동 당시 LA 경찰은 코리아타운에서 방화와 약탈을 일삼는 흑인 폭도를 내버려두고 백인 거주지이자 부촌인 베벌리 힐스만을 철통같이 지켰다. 갑작스러운 홍수로 물이 범람하자 물길을 틀어 부촌을 지키고 이주자와 천민이 있는 동네를 물에 잠기게 내버려둔 것과 다를 게 없다. 눈을 희번덕거리는 폭도에게 백인 대신 코리아타운을 먹이로 던져준 셈이다. 옛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아니었을까? 그런 베벌리 힐스에 갔다가 권총 강도를 만났다. 2022년의 일이다. 지인과 베벌리 힐스 한복판의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아 파스타 면을 포크에 감고 있는데 2인조 흑인 강도가 들이닥쳤다. 한 명은 레스토랑의 매니저 머리에 총을 겨눴고 다른 한 명은 안쪽부터 사람들의 지갑을 수거해갔다. 당시 한국은행이 발표한 미국 고용지표 내용 및 뉴욕 금융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취업자는 전월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했고, 이는 블룸버그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 또한 전년 동월 대비 상승했다. 이 역시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다. 미국 내 주요 투자은행 역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실업률도 낮아서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백인의 왕국이자 역사에 기록된 흑인 폭동에서도 멀쩡했던 부촌 중에 부촌 베벌리 힐스 대로변에서 대낮에 권총 강도를 만나고 보니 은행이나 전문가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다. 끔찍하게 가난한 나라에서는 경찰도 도둑질을 한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시민도 도둑질을 한다. 부자 나라에서는 정치인과 금융인이 도둑질을 한다. 미국이 안전한 나라냐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2022년 한 해에만 44,290명이 총기 관련 사고로 사망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에서 2022년 한 해 태어난 아이가 42,500명이다. 서울의 신생아들이 모두 약속하고 우리 올해에는 태어나지 말자 고 한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이 미국에서는 총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베벌리 힐스가 어떤 곳인가? 베벌리 힐스의 권총 강도가 든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적한 읍내 단위농협의 공기총 강도가 든 게 아니라 청담금융센터 VIP룸의 권총 강도가 든 꼴이다. 단지 내가 겪은 단 한 건의 권총 강도 때문에 현실을 비약하는 게 아니다. 물론 권총 강도가 든 총이 4개 발사됐다면 2건의 권총 강도는 경험할 수 없었을 테지만 단 한 건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닥친 현실을 비약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통계나 숫자가 아니라 서민의 삶을 봐야 시장이 읽힌다. 미국인의 서민 음식인 도넛과 치킨버거의 값은 가파르게 인상됐다. 투자은행과 전문가라는 족속이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며 평균 임금이 상승했다고 떠드는 것보다 서민 물가는 더 많이 상승했다. 임금이 올랐다 하지만 경제 피라미드의 가장 바닥에 처박힌 서민은 이제 더 이상 도너츠를 사 먹을 수 없다. 한때 미국에서는 무시무시한 의료 비용으로 인해 노동 중 손가락이 잘려도 붙이지 못한 채 살아가는 노동자가 있었다. 손가락이 없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 앉아서 사회적 죽임을 당하길 기다릴 수는 없다. 왜 개인의 경험을 이렇게 길게 늘어놓느냐고, 책값 2만 원짜리 책을 개인 경험담으로 다 채울 거냐고 따질 현명한 독자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걸 기다렸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다. 2022년에 사업 관계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다.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이었다.
글로벌 현장을 짚어보니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사실이라기보다는 금융계와 전문가들이 꾸민 말에 불과하다는 걸 절감했다. 금융계와 전문가의 전망은 서민들이 믿어줬으면 하는 프레임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GDP는 20년 만에 대만에게 따라잡혔다. 일본은 역동성을 잃은 지 오래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달라진 환율 때문에 원화와 엔화가 힘을 잃어서라고? 아니다. 늘 현실은 단순하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그저 대만보다 못한 것일 뿐이다.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있다면 권총 강도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베벌리 힐스까지 나올 필요가 없을 것이다. 베벌리 힐스에서 권총 강도를 만나고 며칠 되지 않아 대한항공 소속의 여승무원은 LA의 한 쇼핑몰에서 오른쪽 등과 옆구리, 가슴 위쪽 등 5군데 이상을 흉기에 찔렸다.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내가 타고 돌아갈 비행기에 피습당한 여승무원도 탑승했을 것이다. 뉴스에서는 금융계와 전문가의 말을 빌려 노동시장이 견고하다고 말하는데 정작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귀족과 평민으로 나뉘는 사회 계급이 견고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에는 고액 연봉자가 넘쳐난다. 월스트리트와 여의도는 안전한 곳이다. 그런 안전한 곳에 갇혀 사는 이들이 신성 불가침인 백인 상류 사회에까지 권총 강도가 들이닥치는 현실을 과연 알까 모르겠다. 시장의 소리를 들으려면 시장 한복판으로 가야 한다. 왕자였던 고타마 시다르타는 성 밖으로 나가 노동의 고통과 늙음과 죽음을 목도한 후 깨달음의 기회를 얻었다. 그가 계속 안온한 성에 머물렀다면 그는 결코 붓다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금융계와 전문가는 그들이 만든 엘리트 의식의 성에 갇혀 피상적인 전망만을 내놓고 대중은 전문가가 무조건 옳다는 편견의 성에 갇혀 있다. 성에 갇혀 있다는 건 동일하지만 피해는 늘 대중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자신만이 답을 안다는 듯 자신 있게 미래를 전망하지만 늘 그렇듯 전망이 틀리면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라는 낯간지러운 소리를 하며 잘도 빠져나간다. 계급의 꼭대기에 있는 자들은 마땅한 솔루션이 없으니 서민의 분노를 서민 사이의 갈등으로 치환하여 서로 싸우게 만든다. 어릴 적 갈등은 지역 감정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세대 갈등, 성별 갈등,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갈등에 분노가 집중된다. 정확한 방향을 잃은 분노는 본질에서 벗어나 우리를 여전히 개돼지에 머무르게 한다. 진정한 삶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언제나 상승장 뒤에는 하락장이 도래했고 자본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은 보잘것없이 쪼그라들 하락과 조정의 시간이다. 그렇다고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늘 그렇듯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매번 전망하고 예측하지만 단 한 번도 틀림없이 전망이 빗나가는 전문가들의 말을 이정표로 삼을 필요가 없다. 이 책은 권총 강도로부터 살아남기, 미국 쇼핑몰에서 칼을 피하는 법 따위를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 법은 나도 모른다. 다만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언제든 틀림없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려 한다. 바로 이것이다. 100점 불패를 말하는 게 아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승률 100%를 말하는 자들은 100% 사기꾼이다. 내가 말하는 건 100점 불패,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음을 목표로 한다. 투자 세계에서 욕심에 빠지면 리스크에만 선택적으로 눈이 멀어 희망과 이상만이 보인다. 욕심으로 인한 투자, 실패 후 맞이한 하락과 정체장에서는 열패감으로 인해 기회를 발견하지 못한다. 하지만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에 처하지 않는다면, 이기지 않아도 최소한 살아남는다면 결국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가 승자가 된다. 프레임을 바꿔야만 자본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개론은 지난 책 금융시장의 포식자들에서 충분히 다루었다. 이번 책 시장 불변의 법칙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솔루션을 얘기할 계획이다. 따라하고 말고는 어디까지나 읽는 이의 자유다. 책에서 제시하는 법칙은 실제 적용하여 수익 실현을 한 나만의 절대 법칙이다. 앞서 위태롭지 않고 끝내 살아남으면 승자가 된다고 했다. 나 역시 실패를 겪었지만 버티며 얻은 성공이 작지 않았기에 아직 투자 세계를 떠나지 않고 있다. 10년 전 비트코인이 60만 원 선일 때 5천만 원어치를 샀고 여전히 들고 있다. 2015년 5월 테슬라 주식을 다량 매수했고 2021년 11월 매도했다. 매도로 손익을 확정했을 때 테슬라는 내게 커다란 기쁨이 되어주었다. 테슬라가 만인에게 꿈을 꾸게 할 때 샀으며 전기차가 현실이 되어갈 때 팔았다. 성장주는 꿈을 먹으며 덩치를 키우고 꿈이 현실이 될 때 거품이 꺼지며 헐값이 된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이라는 테슬라의 꿈을 현실로 만든 건 대한민국의 현대, 기아가 아니다. 중국조차 이제 제법 괜찮은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 중국의 내연차는 세계 유수의 차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수준이었지만 중국의 전기차는 그런대로 탈만하다. 그들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시장 사이즈 때문에 중국 전기차는 근미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는 저품질저가 제품의 상징이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가 중국을 활보하고 있다. 분명 궁전에서 멋진 왕자님과 춤을 추고 있었는데 중국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에 뛰어든 순간 마법이 풀리고 먼지투성이 신데렐라로 돌아온 꼴이다. 판타지를 잃은 성장주는 가치주로 탈바꿈하거나 시장에서 힘을 잃기 마련이다. 두근거리지 않는 건 꿈이 아니다. 꿈을 잃은 성장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계에 투신하여 여러 건의 M&A를 진행하며 대표 자리에도 서보고 시비, BW 등 매자닌 채권 발행을 통해 기업 활동을 위한 자금을 융통해보았다. 대주주의 입장에서 자금 융통을 위해 동분서주해왔고 어떻게 주가 부양을 할지 고민하며 밤을 보냈다. 주식을 사는 건 그 회사를 사는 것이라 말하지만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입장은 천지차이다. 소액주주는 익절이나 손절이 엑시트 전략이겠지만 대주주에게 있어 엑시트 전략은 청산 아니면 매각이다. 대주주는 돌아갈 다리를 제 손으로 불살라버린 채 홀로 앞서 걷는 셈이다. 앞으로 제시할 시장 불변의 법칙은 다수의 M&A와 대주주로서의 경험, 투자 성공을 거둔 투자자의 관점에서 스스로 입증한 것만을 소개하는 것임을 거듭 밝힌다. 단 한 번도 식당을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이 요식업 컨설턴트를 하고 창업에 대해 훈수를 하는 세상이다. 늘 틀린 전망을 하면서 어려운 말을 읊어가며 금융계의 전문가라 자처하는 시장의 소음은 잠시 제쳐두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고 매각하는 엑시트 전략을 다수 경험한 이가 말하는 불변의 법칙에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늘 시장의 소음 속에 기회가 숨어있기 마련이다.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후발주자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 선두주자의 입지는 흔들리게 된다. 포인트 2. 후발주자의 이점이 작용하기 시작하면 후발주자의 점유율은 더 빨리 상승하게 된다. 포인트 3. 후발주자가 진입하면 선두주자에 대한 투자보다는 시장의 파이가 커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최대주주 대표이사 회사명 변경이 보내는 신호.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최대주주 변경 후 대표이사와 사명까지 변경된다면 주목하자. 기업의 경영 방향이 바뀌며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업까지 추가된다면 기대감은 더욱 증폭된다. 포인트 2. 주가가 본격 상승하기 전 VC 등의 투자자가 CB, BW 등 매자닌을 통해 투자를 다수 진행했는지 체크하자. 기업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동력일 수 있으나 추후 매도 매물로 출회될 수 있다. 포인트 3. 해당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기업은 본래 사업에서 매년 적자를 기록하거나 재무 상태가 부정적인 기업일 경우가 많다. 매수했다면 매일 매도 전략을 수립하며 접근하자. CAPX 자본적 지출 속 주가 상승 기업의 법칙.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대기업의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속에서 해당 산업의 자본적 지출 증가를 확인하라. 포인트 2. 해당 산업에서 시비 발행 등 신규 모집한 자금을 시설 투자로 연결하는 기업을 찾아라. 포인트 3. 새로운 자본적 지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섹터에 주목하라. 코스닥 상승의 조건.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코스피 지수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아닌 한국 기업의 상품을 수입하는 해외 국가의 경제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포인트 2. 해외 주요 교역국의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한 수출 증감의 예측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예측하자. 포인트 3. 코스닥 지수는 시중 통화량에 의해 향방이 결정된다. 기업 분할로 바라본 신규 상장주 옥석 가리기.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최대주주의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라. 포인트 2. 물적 분할 후 상장되는 신규 상장주에 주목하라. 벤처 캐피털 자금 흐름으로 급등주 찾아내기.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벤처 캐피털 펀드 자금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면 주목하라. 포인트 2. 매자닌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타이밍을 노려라. 포인트 3. 상환 전환 우선주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상장사의 흐름을 포착하라. 비용을 통제하는 기업에 주목하라.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기업 분석 시 변동이 큰 미래 수익 전망보다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비용 측면에서 바라보자. 포인트 2. 순환형 공급망을 지배하는 회사는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기업은 곧 감자 공시가 나온다.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감자를 통한 최대 주주의 지배력 확대 포인트를 노려라. 포인트 2. 감자를 통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흐름을 이해하라.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유상증자의 성공은 새로운 시세의 출발점일 가능성이 높다. 포인트 2. 유상증자 청약 완료 포인트를 매수 시점으로 고려하면 시간 가치를 이미 이긴 셈이다.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전 세계 상장사 최상위권은 오너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책임과 투자의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포인트 2.
사회 정의 실현과 투자 이유는 철저하게 분리해서 바라보자. 52주 신저가 종목에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52주 신저가 종목도 외국인 창구에서의 꾸준한 순매수가 이어진 종목에는 투자 기회가 있다. 포인트 2. 신저가 이전 6개월 내에 기업의 경영권 또는 최대 주주 변경 공시 그리고 주식 경영권의 양수도 계약 등의 공시가 있다면 특히 주목해야 한다. 포인트 3. 주가가 본격 반등을 시작하는 추세에서 외국인 전체 보유 수량이 유의미하게 꺾여 줄어가면 여러 시기로 분산하여 물량 비중을 줄여가는 매도 방법을 제시한다. 신저가 종목의 대량 보유 상황 공시에 주목하라.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신저가를 기록 중인 기업의 지분 상당수를 단번에 취득한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에 주목하라. 포인트 2. 지분을 취득한 투자자가 왜 돈을 썼는지 투자자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생각해보자. 포인트 3.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피투자 기업의 주가가 신저가 영역일 때 투자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고금리 시대의 성장주에 투자하고 싶다면 ROE를 봐라.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시장 및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성장주 투자는 리스크가 크지만 시장의 선택을 받는 성장주도 분명 있다. 포인트 2. ROE가 5년 연속 15%를 넘는 성과를 보여주면서 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통제하는 기업을 특별히 주목하자. 포인트 3. 투자의 100% 승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승률을 높여줄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시장 및 기준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성장주 투자는 리스크가 크지만 시장의 선택을 받는 성장주도 분명 있다. 포인트 2. ROE가 5년 연속 15%를 넘는 성과를 보여주면서 부채 비율을 100% 이하로 통제하는 기업을 특별히 주목하자. 포인트 3. 투자의 100% 승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승률을 높여줄 방법이 있다면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 원달러 환율 1,300원 돌파의 법칙.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원달러 1,300원 돌파는 전 세계적 위기 발발 시 일어난다. 자주 발생하는 시그널이 아니기에 그만큼 시그널 발생 시 신뢰도가 높다. 포인트 2. 위기 상황에서 미국, 한국 등 선진국은 적극적 행보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선다. 이런 행보가 역발상 투자의 자신감, 신뢰,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포인트 3. 세계 및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성이라면 이 법칙은 계속 유효하다. 원화가 약세일 때는 자동차 업종에 주목하라.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환율은 주식 투자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왜냐하면 환율 변동에 의해 기업 실적 변동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포인트 2. 원화가 약세가 될 때 원달러 환율 상승 실적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업종을 보자. 포인트 3. 환율 상승에 의한 매출 확대 이점은 취하면서도 비용 증가 리스크는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할 수단이 존재한다. 포인트 4. 환율 상승 시 현대차는 환율 효과에 의한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될 때가 투자의 타이밍이다.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장기 채권 금리와 단기 채권 금리의 차이인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이유를 체크하자. 포인트 2. 금리차 축소 과정을 겪은 후 금리차 역전까지 발생했다면 금융시장은 이미 향후 경기 침체를 충분히 반영했을 확률이 높다. 그 시점에서 투자 자산의 매도는 큰 실익이 없다. 포인트 3.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 S&P 500 지수에 괄목할 만한 1에서 2년 성과에 주목하여 이를 투자에 활용하자.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장기 채권 금리와 단기 채권 금리의 차이인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이유를 체크하자. 포인트 2. 금리차 축소 과정을 겪은 후 금리차 역전까지 발생했다면 금융시장은 이미 향후 경기 침체를 충분히 반영했을 확률이 높다. 그 시점에서 투자 자산의 매도는 큰 실익이 없다. 포인트 3.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 S&P 500 지수에 괄목할 만한 1에서 2년 성과에 주목하여 이를 투자에 활용하자. 금리와 성장주가 아닌 금리와 현금 흐름.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금리 인상 시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좋다. 포인트 2. 금리 인하 시 중앙은행의 회사채 매입 등 정책 의지에 따라서 한계 기업의 주가가 변동한다. 공급에서 찾은 금 가격 예측 모델.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수요 중심의 금 가격 예측 모델은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 포인트 2. 금 가격은 채굴원과 데이터 추이를 보면 예측 가능하다. 포인트 3.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시장을 이해해야 한다. 구리 가격의 변화에서 찾는 차익거래 기회.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구리와 금의 가격 비율과 미국채 10년물의 방향성은 같다. 포인트 2. 구리와 위안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포인트 3. 구리 가격을 보면 전기차 시장에 대한 투자 타이밍을 알 수 있다. 달러가 약세일 때는 금에 주목하라.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달러 가치의 변화는 전 세계 거의 모든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포인트 2. 주로 달러로 결제되는 금 가격은 달러 약세 시 가격 상승 압력을 받는다. 포인트 3.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 가치의 중장기 약세가 예상되므로 이를 이용한 중장기 금 투자 전략을 고려해보자. PBR 0.92탈 돈 벌려면 이 기회를 잡아라.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PBR을 활용한 저평가 여부 판단의 투자는 지수 투자에서 유용하다. 포인트 2. 최근 30년 내 코스피 지수가 PBR 0.9를 이탈했을 경우 2년 내 충분한 회복을 통해 수익으로 전환되었다. 포인트 3. 1998년 IMF 시기의 경우 PBR 0.9 이탈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수익 전환을 하지 못했으나 2년 7개월 차에선 큰 수익이 나왔다. 포인트 4. PBR 0.9 이탈 시 분기 또는 반기마다 분할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자. RSI 70의 법칙 시장 불변의 법칙. 포인트 1. 기술적 분석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오는 물줄기에 서야 한다. 포인트 2. 과매도 영역을 버리고 과매수 영역이 발생할 때를 활용하라. 제비 한 마리를 봤다고 해서 봄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불과 작년인 2022년 초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아파트 값이 영원히 우상향할 줄 알았던 사람이 많다. 스스로 전문가라 자처하는 이들은 집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되뇌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저가의 수도권 외곽 신축 빌라를 사면 금세 집값이 올라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며 부추기는 이가 많았다. 그뿐이 아니라 사장의 노예가 되어 사장 주머니나 불려주는 직장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소심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전세금에 묶인 채 투자를 안 하다간 벼락거지가 되니까 전세 보증금 빼고 월세 살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현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부동산 전문가라는 이들이 콕 집어 인천 빌라를 사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 인천으로 몰려간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빌라왕, 전세 사기 따위의 말이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문가의 말에 휩쓸려 고점에서 상투 꼭지에서 아파트나 빌라를 산 사람들은 단기간에 미친 듯 올라간 대출금리에 인생을 저당 잡힌 채 탈탈 털리고 있다. 떡상의 단꿈을 꾸며 피를 주고 산 아파트나 분양권 때문에 이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를 사면 돈이 되고 남들이 외면하는 지하 공간을 개인 창고로 쪼개서 임대하면 돈이 되고 생활형숙 박시설을 하면 돈이 되고 아파트처럼 잘 빠진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돈이 된다며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 간혹 관련 규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부동산 관계자가 생활형숙 박시설에서 실거주하는 건 안 되며 왜 위험한지 아무리 말해줘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생숙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면 헛소리 말고 닥치고 있으라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었다. 이제 생숙에 입주한 사람들은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낼 처지에 놓였다. 공시가의 10%면 최소한 수천만 원이다. 한 번 내고 끝이 아니라 생숙에 실거주하는 내내 평생을 내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레버리지를 크게 쓸 수 있기에 잘만 한다면 레버리지 이상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주식 투자 실패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마이너스를 감당해야만 한다. 10년 이상을 이자와 대출 원금 상환에 고스란히 바친 후 부동산이나 아파트라면 꼴도 보기 싫어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전망이 깔끔히 다 틀린 자칭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도 타격이 없지는 않겠으나 강남 불패의 단굴에 모여든 개미들보다야 사정이 한결 낫다. 집값이 미친 듯 오르는 동안 부동산 전문가라는 이들은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번 게 아니다. 그들은 온라인 강의를 팔고 전화상담이나 매물을 콕 집어주는 컨설팅으로 돈을 벌고 자기가 미리 매수해둔 물건이나 본인의 돈이 들어간 신축 빌라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건물을 사고 사무실을 확장하고 직원을 뽑고 개미를 낚을 만한 콘텐츠를 더 많이 찍어냈다. 집값이 떨어지고 전망은 다 틀렸는데 부동산 전문가 중 누구 하나 사과한 사람이 있던가? 본인을 믿고 투자한 사람의 손해를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던가? 늘 그렇듯 전문가라는 이들은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것이란 말로 꼬리를 자르고 다른 얼굴을 바꿔 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어느 누가 알았겠느냐 란 식으로도 발뺌한다. 우스운 일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자칭 전문가들은 어쩔 뻔했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을지라도 시기의 차이였을 뿐 버블의 종말은 붕괴다. 물론 전문가들은 전쟁이 없었다면 그럴듯한 다른 핑계를 끌어왔을 것이다. 전문가라는 이들 대부분은 핑계와 변명을 찾는데 전문가이지 시장을 예측하고 돈을 버는 것에는 실상 아마추어와 다를 게 없다. 시장은 예측이나 전망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데 그들은 다 틀려놓고서도 여전히 예측하고 전망한다. 주식 투자자라면 뻔히 아는 데드캣 바운스 현상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해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빤히 틀렸던 이들이 데드캣 바운스 상황을 보곤 집값이 다시 오른다며 다시금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없거나 자신이 가진 물건을 털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집값 반등을 주장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천국이 아니라 해서 지옥인 것은 더더욱 아니다. 객관적인 시선에서 대한민국의 강점이 명확한데도 강점을 말하는 행위 자체를 국뽕으로 치부하는 이들이 있다. 투자계에서도 그런 집단이 있다. 앞서 중국 전기차를 언급한 건 중국이라는 시장이 압도적으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이다. 2023년 1월 기준 전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점유율 2위는 중국의 CATL과 BYD다. LG에너지솔루션은 뒤를 이은 3위다. 10위권 내에 포진한 대한민국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점유율을 다 합쳐도 글로벌 1, 2위 중국 기업 합이 절반이 채 안 된다. 한국 배터리, K배터리가 좋다 한들 점유율 1, 2등은 중국이고 한국은 중국에 배워야 한다는 말을 실제로 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의 예를 들어보자. 2022년 전 세계 영화 매출 TOP 10중 중국 영화가 2편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의 후원으로 제작된 영화 장진호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7,9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한국전쟁이 미국에 항거하는 북한을 도와 중국이 참전한 것임을 선전하는 선전영화로 세계적 수익을 올린 것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중국 내수용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영화 장진호는 중국 영화 역대 1위의 수익을 올렸고 해외 수익은 전체 수익의 0.038%에 불과하다. 중국에서의 매출만으로 2022년 전 세계 영화 매출 순위에서 TOP 10에 든 것이다. 반면 2022년 영화 매출 순위 1위인 영화 탑건이는 어떤가? 탑건이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개봉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라는 큰 시장에서 미개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자국에서만 1위를 하는 영화와 중국과 러시아 시장을 잃었음에도 세계 1위를 한 영화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을까?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가 매출 기준으로 승승장구하는 건 맞다.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공군을 미화하고 반미를 외치는 영화인 장진호가 전 세계 매출 순위권에 든 것도 맞다. 하지만 매출 순위가 높다고 해서 중국 전기차와 중국 배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국 영화 역시 세계인이 사랑한 명작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어떤 기사를 보면 배터리 관련 중국 특허는 몇 개인데 이는 동기간 한국 배터리 관련 특허 신청 개수의 몇 배가 된다고 말한다. 같은 기간을 비교한 것도 맞고 특허를 신청한 숫자 또한 맞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특허의 종류와 질이다. 예를 들어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는 오랜 시간 걸려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 들러 완충된 배터리로 교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배터리 스와핑 시장은 해마다 8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틀린 숫자가 아니다. 80%가 성장하는 것은 맞다. 배터리 스와핑 사업을 두고 성급하게 전기차 게임 체인저라거나 대단한 기술인 양 호들갑 떠는 이들이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초창기 핸드폰은 모두 배터리 교체 시기였다. 핸드폰을 사면 배터리가 2개 들어있는 시기여서 완충한 걸 들고 다니다가 핸드폰이 방전되면 교체하곤 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배터리 내장형에 이제는 방수도 된다. 배터리 교체가 미래였다면 애플의 아이폰은 배터리를 교체하고 있었을 것이다. 알다시피 전기차가 비싼 이유는 배터리가 비싸기 때문이다. 만약 탈부착식 교환용 배터리를 달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얼마나 손해가 막심할 것인가? 더 근원적인 문제도 있다. 핸드폰 충전기조차 통일이 안 되는 세상인데 어떻게 전기차 배터리를 규격화하고 통일할 것인가? 스마트폰은 애플과 삼성이 양분하고 있지만 애플과 삼성의 충전 타입은 완전히 다르다. 규격화되고 통일되는 건 애시당초 불가능하지만 갑자기 외계인이 침공해서 어쩔 수 없이 지구가 단일 정부로 바뀌어 전기차 배터리가 한 종류로 통일되었다 치자. 단일 정부이거나 말거나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런데 내 전기차는 갓 뽑은 신차인데 내 차에 달린 새 배터리를 배터리 교환소에서 여러 번 돌려 쓴 헌 배터리로 바꾼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내 전기차는 1억짜리인데 2천만 원짜리 차에 달려있던 배터리로 교체된다면 이처럼 배터리 스와핑은 상식선에서만 생각해도 세계화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다. 배터리 스와핑은 중국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이다. 중국은 전기 공급 인프라 자체가 부족해서 배터리 교환소가 필요한 것이다. 애플이 배터리 분리형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듯 테슬라는 교체형 배터리가 달린 전기차를 출시하지 않는다. 굳이 배터리 교환소를 돈 들여 만들 일이 없으니 관련 기술 개발을 할 필요도 특허를 출원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배터리 교환소가 필요한 중국에서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해야만 한다. 아무도 탐내지 않는 기술과 특허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러니 단순 숫자 비교만으로 중국이 1등이고 특허도 많이 내고 있으니 한국은 뒤처지고 있다. 중국을 배워야 한다는 말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특히 이런 헛소리에는 기관이나 전문가라는 이들도 한몫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다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다.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여름에 시동 안 켜고 에어컨 틀고 겨울에 시동 안 켜고 히터 틀려고 싣고 다니는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다. 새로운 것도 아니고 신기한 것도 아니다. 비싸고 나쁜 건 있어도 싸고 좋은 건 없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추운 겨울에 효율이 뚝뚝 떨어진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K배터리 3사의 주력인 삼원계의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 비할 게 못 된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싼 맛에 쓰는 거고 저가형 전기차 및 중국 내수 전기차에 실리고 있다. 그런데 중국 LFP 배터리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중국 배터리 기술을 배워야 한다거나 중국 배터리 기술력이 최고라는 건 중국 영화 장진호를 보고 국내 영화인들이 반성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그런데 왜 중국 찬양 1세계 헛소문이 퍼져나가는 걸까? 앞서 부동산 전문가들에 대해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자칭 전문가들이 중국 찬양에 앞장서는 모습이 일부 보인다. 왜일까? 그들이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 ETF 상품을 파는 건 그저 우연일까? 중국 기업을 담은 ETF가 줄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마당에 중국 전기차나 배터리를 찬양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 역시 단순한 우연일까? 부동산이든 주식시장이든 자칭 전문가는 차고 넘치지만 해안을 지닌 진정한 전문가는 손에 꼽힌다. 각 시장의 전문가들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개미가 바친 헌금으로 배를 불린다. 전문가에게 믿음을 약속하고 돈을 던진 이들은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자기와 별다를 것이 없는 일반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돈도 날리고 말 것이라는 걸 알기에 자신이 추종하는 전문가의 논리를 방어하고 팩트체크하는 이들을 공격하기에 바쁘다.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밝히지 않고 책이 끝난 후에 남기는 것일까?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당신조차도 신뢰할 만한 정보라 생각했던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감언이설에 길들여져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반박했다면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거부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자나 잘못된 종교가 개인의 희생과 믿음 위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다를 게 없다. 늘 피해를 보는 건 희생과 믿음을 바친 개인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세상이 진실인 양말하는 소음에서 한 발 떨어져 왜? 라고 질문을 던져보자.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한 23가지의 시장 불변의 법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누군가의 말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그가 제시한 길의 끝에 이익과 생존이 있는지 냉정히 검토해볼 때이다. 전문가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건 쉽지만 돈이 되는 길은 어렵고 좁기 마련이다. 그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어 피를 기대하고 돈을 부었다가는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란다. 사이클은 돌고 돈다. 버블 뒤에 피려는 버블의 붕괴다. 버블 붕괴 후 바닥을 단단히 다지고 난 후에는 또다시 버블이 찾아온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버블과 붕괴의 반복이다. 버블이 부풀어 오를 때에는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혹세무민하며 세상에 차고 넘쳐난다. 붕괴의 시절에 진정한 옥석을 가리고 붕괴와 보합의 시기에 더 높은 도약을 위해 충분히 낮게 엎드리며 기회를 노려야 한다. 늘 급한 돈은 내 손을 떠나게 마련이다. 제비 한 마리를 봤다고 해서 섣불리 봄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반대로 꽃샘추위에 지레 겁을 먹고 봄이 영영 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관심을 놓지 않고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기회는 찾아온다. 23개의 시장 불변의 법칙이 다시 날아오를 도약의 시기에 견고한 디딤판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